관리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5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앞에 비스텝과 벨리사림을 준비한 이유가 HTC 하는 업체는 그만한 역량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HTC 신규 기업들 또는 하고 계신 분들한테 두 가지 팩터를 드리려고, 하나는 아까 기업 발표 중에도 새로운 과제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고 생각하시는 차원에서 앞에 비스텝 우리 한 본부장님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고, 두 번째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말로 특허를 내면은 특허를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HTC 기업들이 보면은 해외 기업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나갈 때 문제를 꼭 마지막에 안고 갑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변리사님한테 이렇게 특허 의뢰를 하면은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직원들이 아주 피곤해 합니다. 자료를 많이 요구해가지고. 근데 어떤 변리사님은 우리가 과제에 통과된 사업 계획서만 줘도 충분히 특허 차별화 전략까지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IP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84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너무 제가 우선은 아까 우리나라 사업비가 27조입니다. 그 앞에 보시면은 우리 1, 2, 3 요까지 5개가 전체 R&D의 80%를 차지합니다. 제가 왜 이걸 먼저 보여드리냐면은 우리 여기 보면은 그 소프트 업체도 있고 또는 다양한 업종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우리나라 R&D 법이 얼마나 재밌냐면은, 예를 든다면은 이런 소프트를 하는 업체가 자동차에 들어가면은 이 산업부에 속합니다. 근데 농기계에 들어가면은 농림부 과제로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도 자율주행 해가지고 농기계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장비 들어가면은 건교부가 국토부 과제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군 장비로 들어가면은 방산청 장비로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 과제가 이렇게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HT에 참여한 기업들은 그만한 역량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다양한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지금 하고 계신 거를 응용만 하면은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이런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시면은 이게 각 지역별로 각 그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보면은 블록체인 같은 경우나 무인 자동차, ESS 해가지고 아마 HTC 기업들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사업 공고가 나고 난다면은 그거를 알 수 있는 정보가 희박하고, 공고 나서 한 달 안에 보통 짧게는 3주, 길게는 4주를 주기 때문에 그동안 하면은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비스텝에서 기획을 하는 이유도 보면은, 기획을 한다는 거는 속된 말로 하면 사전에 자기들이 판을 짜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런 거를 통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요즘 흔한 말로 자율주행, 수소, 선박도 보면은 무인 선박으로 가고 있고, 에너지 부분도 이렇게 각 지자체들이 아까 리사이클링 같은 경우 우리 전기자동차 하면은 배터리가 앞으로 공해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다양하게 지자체들이, 또는 아까 그 메디칼 같은 경우도 보면 대전, 의료, 강원 이런 데 많이 부유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자료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권이 뉴딜 정책 해가지고 뉴딜로 이렇게 나오는 각 지자체가 주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중기부 과제 중에서 뉴딜 과제가 10억짜리 주는 과제가 2개가 있어요. 뉴딜 과제로 그랜 뉴딜에 들어가면은 사업화가 75%, R&D가 25%에서 2억 5천씩 해서 주는데, 공정 품질 고도화 사업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올 초에 급조가 된 거예요. 1년에 10억씩 주거든요. 설비도 살 수 있습니다. 로봇이라든가 자동화 같은 거.
그래서 그런데 참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그린 모빌리티, 뭐 리사이클링에서 로봇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뭐 귀가하시면은 직원들한테 이런 걸 서치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획 프로세스는 앞에 설명해서 제가 이거는 스킵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R&D를 준비하는데 두 가지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과제평가,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은 저는 솔직히 과제평가나 기획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IMF 시절에 그때 G7 프로젝트로 그 당시에 150억 과제를 제가 수행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하는데 NTS에 보면 이런 과제 중복성에 대해서 검증을 많이 합니다. 사전에 이렇게 미리 아까 기술적인 부분에 과제 중복성에 대한 아까 기획의 중복성에 대한 부분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런 걸 보시면은 최소한 이게 자료에 5년 정도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획에 대한 기술에 대한 부분을 사전 검토를 하면은 내가 사업계획 프로포즈를 만들 때 이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SM테크에 들어가면은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이 이래 나옵니다. 그러면 로봇에 대한 부분, 각 과제 개요에 대해서 이런 자료들을 활용하시면 많이 좋으실 것 같고, 앞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게 R&D 정부 관리 기관들 리스트입니다. 산업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ATC 과제하시는 분들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있고, 키스텝 진흥원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는 애기평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관리공단에서도 미니 크러스트에서도 이게 3단공에 들어가 있는 과제들은 여기 참여할 수가 있고, 중기부는 이게 기정원이고, 그 다음에 지역 테크노파크가 중기부 소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력 과제 같은 경우는 지역평가단이 관리를 하고 되어 있죠. 아까 건설교통부 같은 경우는 국토과학기술진흥원 이게 평촌에 있죠, 이게. 그 다음에 농림부 같은 경우는 농기술 평가원이 지금 나주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다양하게 우리들이 접근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교육과부 같은 경우는 연구재단에서 하는데 학교하고 컨소시엄을 하게 되면은 학교도 R&D 부분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염두에 두시면 되고, 국방부는 민공기술협의센터에서 이런 데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ATC의 과제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음 큰 과제에 대한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이런 걸 염두에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기술 인증에 대한 지정이나 이런 거는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흔한 말로 과제를 지금 여기 CTO 분들은 과제 책임자를 많이 하고 계신데 3태고 5공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책임자는 30%씩 3건 이상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큰 과제는 임원들 되시는 분들이 하시고, 작은 과제, 중기적 2억, 3억 또는 5억 정도 과제는 자기 밑에 팀장들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린 대로 중소기업 과제는 2건, 산업부 과제는 3건 이상 못하게 되어 있지만은 국토부나 농림부나 해수부나 국방부 과제는 이 과제 카운트에 안 들어갑니다. 이거 아시는 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과제에 내가 선박이다 또는 농기계다 중장비다 또는 방산장비에 관련돼서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참여하시더라도 3태고 5공만 지키면은 이 과제 건수에는 카운트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움이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3태고 5공은 책임자 30%, 참여연구원은 10%씩 하면 5건까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참고로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작년 올해 해가지고 현금 분담금도 많이 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제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회사가 내는 매칭 펀드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 인건비 이런 부분을 했는데 참고로 연구장비 같은 경우도 이게 그 중앙 이거 1억 이상 되면은 중앙 그 저 장비 도입 지면 올라가면 솔직히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패키지로 사는 것보다는 장비를 만드는 업체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완전 장비지만은 그게 모터도 들어가고 펌프도 들어가고 컨베어도 들어가고 본체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제작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방법도 하나의 피해가는 방법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 평가하면서 실사를 가보면 기업들이 많이 놓치는, 지금 이제 CTO 분들이 계시지만은 CTO 분들이 이렇게 과제 실무자들이 결제가 올라왔을 때 대부분 그거를 그때는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연차평가나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 돼 가면은 회계사들이 와서 불이익을 많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놓쳐가지고 환수를 많이 당하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이게 아까 그 관리기관들이 24조나 되는 그 많은 돈에 대해서 전체를 관리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 평가기관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프로그램에 우리가 전산에 RCM에서 올리게 되어 있잖아요. 한 번 올리는 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정 횟수가 많으면은 빨간불이 뜹니다. 관리기관에서 전산에서. 그리고 한 군데 집중적으로 단일 기간에 당일 연월에 많은 비용을 산정하면 대부분 과제 종료 마지막 달 가가지고 이렇게 비용을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전산에 리스크가 올라가요. 그래서 특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놓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왕관 회계사가 실사를 와서 사업비 환수 불인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 참고로 이렇게 간접비나 인건비 부분은 사업비 변경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 어떤 경우 인건비가 우리가 사람 나가가지고 신입사원 현금 줬는데 그 사람 차익에 대해서 마지막 가면 절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특허 출원비나 이런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놓치는 경우가 연구수당 부분인데, 이게 과제 책임자가 누구든 참여율에 대한 인건비료를 50%를 못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직원이 예뻐서 연구수당을 많이 주고 싶어도 이것 때문에 환수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참고로 연구노트 같은 경우 우리들이 많이 놓치는데요. 특히 CTO 분들이 놓치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년이 52주잖아요. 일주일에 한 장씩 써도 52장이에요. 52장 확인만 하면은 어떤 간사가 어떤 평가위원이 와도 그거는 다 인정해 줍니다. 근데 마지막에 몰았으니까 이게 달아 사인이 되고 동일한 사람이 쓰게 되고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업무 보고 받는다시피 해가지고 이거 작성하면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일을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하시면 좋겠고, 제가 이 양식을 왜 보여드렸냐면은, 우리가 사업비를 집행할 때 견적서 품에서 요 10칸이거든요. 요거를 딱 채우면은 사업비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은, CTO 분들이 대부분 임원들이고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올리는 거를 그냥 결제를 하고 있어요. 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점검할 때 수정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전산에 빨간불이 뜨거든요. 그러면 특별 점검을 합니다. 실사를 나왔을 때 아까 앞에 그 평가관리원의 간사가 그런 말을 했죠. 문제가 있는 업체들을 실사 나간다고. 나와서 이거는 짚으면은 분명히 사업비 환수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식을 가지고 하면 좋겠고, 제가 이거를 왜 만드냐면은 우리가 1년을 12월로 종결하기 때문에 과제 시작은 늦게 해도 사업비 종료 기간은 똑같아요. 한 달 전에 보고서를 내는데 사업비를 마지막에 많이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로 앞에 2달 빼고 뒤에 2달 빼면은 보통 12개월이지만은 한 10개월 정도밖에 사업비를 쓸 수가 없어요. 또 사업비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를
이렇게 월별로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항목별로 그냥 NOV로 분배하셔 가지고 매달 집행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 한 집에 갈 이유도 없고 한 기업에 3천만 원 이상 나갈 이유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왜 그러냐면은 ABCD가 어떤 기업들은 과제를 중개청 과제도 하고 산업부 과제도 하고 ATC도 하고 다른 과제를 몇 개 하고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아까 앞에 양식같이 이렇게 과제에 대한 한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월별로 구분해 놓고 과제별로 월별로 항목별로 이거를 같이 놓으면은 금액이 전체 이거 만들어주면은 어떤 오너가 자금 계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엄청 좋아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면은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뭐 따로 또는 뭐 협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다음은